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할까요? 네, 무산된 보안 수사권 토론. 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성사된 지 하루 만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처음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 향해서 이 감정적 반발만 하지 말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나와 토론하자 이렇게 응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로 20년간 근무를 했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은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JTBC에서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이 의원이 이제 토요일에 토론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 의원은 자신이 이제 토론에 응했던 것은 한 의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제 토론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을 좀 의식한 결정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은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반발 또는 비판 이걸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의원은 당장 이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민주당 정치인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공당은 부끄러우면 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민주당을 몰아세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건태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 앞둔 상황에서 당원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방송국까지 약속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비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 의원 그래서 혼자서라도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나 얘기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이제 JTBC 측에서 단독 출연 어렵다 이제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사저널 TV에 진중권 교수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대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한동훈, 진중권 이렇게 대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토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분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 무산 과정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태 의원이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도 나오고 뭐 친명계 혹은 이제 친석계로 좀 분류가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이건태 의원이 여기에 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이제 부각시키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논쟁이 되면은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 닥치고 폐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정청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예. 아니야, 나 김민석 쪽인데 여기도 지금 폐지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들을 당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좀 보고 이건태 의원이 응했다고 보고, 이게 원래 처음에는 그 김한규 의원한테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김한규 의원이 그 법안 발의를 했던 대표 발의자죠? 그러니까 정책 그 부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내 정책 부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고 1개월 안에 수사를 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인사 조치 같은 거를, 징계 같은 걸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거고, 그래서 예. 보안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는 그거를 사실상 당론처럼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김한규 의원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건태 누구 민주당 나올 사람 없어? 하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이 이제 응한 건데, 근데 이제 당내에서 여론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정민철 뭐 정책이 부의장도 이제 뭐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하면은 한동훈한테 말리는 거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러 명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여론 지형이 안 좋다라는 거를 사실상 민주당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논의를 해봤자 당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걸로 지금 이슈 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1,3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했는데 그 유지혜야
유지해야가 61%, 폐지해야가 23%.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예, 검찰의 유지해가 보안 61, 폐지가 23. 예. 이게 거의 여론이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20%포인트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 전에는 한 폐지가 유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한 45, 2가 정도 나왔거든요.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상황은 유지 쪽으로 좀 강하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실 반반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갤럽이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1,0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토론이 무산됐고 이제 또 진중권 교수와 토론을 사실 정확히 표현은 대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합니다. 김기식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주가만 또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역시 조선제일검이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고 지금 검수완박에 이어가지고 검찰의 이제 폐지까지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쟁점인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민주당 이렇게 자신이 없나?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당론에 예.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이렇게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니 저는 이건태 의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나요? 저 같으면 뭐 돈을 주고라도 전 나갈 것 같은데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토론 나가기는 근데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런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서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마음대로 알리고 또 본인이 정말 그 보안 수사권 폐지나 보안 수사권 폐지의 어떤 고려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있으면 국민들에 설명하고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내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치는 이유가 당원들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당원들이 이 요구를 어떻게 너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런 당원들이 과연 절대 다수의 당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태 의원의 이 나섰다가 그 꼬리를 빼는 이 모습이 정말 민주당의 그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이 없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좀 한심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예. 없어요. 박원석 의원님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판 승부에 제가 나와서 이해가 안 된다. 저 토론을 왜 수용을 했는지. 그리고 무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론이 바뀌어서 토론을 한다면 지금 당내 토론을 해야 돼요. 과거에 금투세 도입 가지고 민주당에서 내부 공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세 가지나 돼요.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사위 그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TF 법안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안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이 또 등장을 했어요. 예. 민주당에서 이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지금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일 그 평론가가 갤럽 여론조사 소개시켜줬듯이 거기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가 존치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강력하게 어쨌든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라는 외부에 그 국회의원하고 토론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차라리 내부에서 의견 먼저 정리하고 내부의 의견이 확고하게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누군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당 내부도 어수선한데 뭐 당 밖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아마도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의식해서 한동훈 그 의원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체급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뭐하러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자중질환을 자초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무산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유지를 할 건지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폐지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갈 건지 지금까지 거론됐던 대안은 대안이 못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 여론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혼란스럽게 그 이 상황을 키우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정책 의총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정책 의총을 하면 조금 뭐 그 진전된 그런 정리가 되겠죠. 예. 앞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쪽 의견이 높다. 이건 이제 지난주 앞서 언급한 갤럽 여론조사고요. 46대 39로 유지 쪽이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요것만 짧게 얘기를 한다 보면 이거 김준일 평론가님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뭐 추미애 지사님의 어떤 지사님 죄송합니다. 지사님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충정과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경기도지사시잖아요. 경기도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검찰 개혁까지 지금 잠깐 이제 도정을 하고 지금 국회를 떠난 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은 내려놨죠. 참 내려놨죠. 예,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정을 잘해서 본인이 뭐 앞으로 대선에 나오든 차기의 정치를 뭐 이렇게 도모해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 개혁으로 뭔가를 승부를 보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빠져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도지사의 입장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대신 이제 김준일 평론가는 도지사는 이제 그런 문제 빠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다음 얘기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태임 기자 이거 국민의힘 얘기죠? 네, 재헌절 행사 불참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재헌절이 이제 공휴일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재헌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갔습니다. 일단 왜 갔습니까? 일단 이제 참정권 수호 집회, 이른바 이제 참정권 수호 집회라고 하죠. 이제 거기를 간 건데 장 대표가 이제 금요일에도 갔지만 토요일, 일요일, 사흘 연속 연휴 내내 이제 올림픽 공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장 대표는 일단 재헌절 행사 불참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항의의 뜻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왜 매일 올림픽 공원에 가느냐 묻지 말고 그곳에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면서 장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이번 재헌절에 야당 대표가 재헌절 행사에 불참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장 대표 7월 17일 재헌절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재헌절에 대해서요. 올공데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헌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걸 두고 이제 투톱 간 노선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 대표는 이제 지지층 결집하는 것이고 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나 이제 공식 협상에 이제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이다 이런 설명을 이제 당에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도 눈에 띄는데 그 최근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해서 주목도가 높았었는데 안 의원이 이제 17일에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올림픽 공원 집회 참석자들은 음모론자가 아니라 헌법 수호와 참정권 가치를 외치는 평범한 국민이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안철수 의원을 나름 잘 아시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그 선명한 좀 노선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엔 좀 존재감이 조금 미미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법원 증언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한동훈 의원과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른바 친한계 스피커들과 또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였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갔다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에 동참을 했었고 그다음에 적어도 윤 어게인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올림픽 공원에 참석을 했고 그것도 재헌절 날 참석을 한 것을 두고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전당대회에 일정한 정도의 좀 지분을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분명히 살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 자체가 지금 이른바 친윤 그 주류 세력이 이른바 포스트 장동혁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그 당권에 대한 그림을 지금 못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일정 정도의 지지 기반 확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선명한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정치적 계산이 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게 과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새 정치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지분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안철수다운 노선이 있습니다. 그 안철수다운 노선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 친윤의 어떤 그 주류의 어떤
결합하는 모습 그리고 올공에 가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결합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이 난다면 저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 의원은 오랫동안 중도적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공원에 가서 참정권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올림픽공원 집회가 변질됐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우석 의원님.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있었던 1차 탄핵 투표 표결 때 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혼자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서 탄핵 찬성을 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안철수와 지금 재연절 날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론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로 변질돼 버린 올림픽공원에 간 그런 안철수와 두 가지 안철수가 이게 일관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의원다운 그런 노선이 있다고 김문식 교수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지금의 당권파와 지금의 당권파와도 일정하게는 정치적 유대 관계를 갖고 본인이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도모하겠다 뭐 이런 그 목적 때문이잖아요. 예. 아니 근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장동혁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뭐 연임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렇게 김치국 마시는 게 맞냐? 정무적 판단도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데다가 저 올림픽공원에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가 있는 게 특히 재연절 날 예. 어떻게 보면은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 없는 모습이거든요. 재연절은 국회 생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 헌정체제 수립의 순서를 보면 국회가 먼저 생기고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예. 국회 먼저 나고 정부 먼저 난 겁니다. 때문에 야당 대표라면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당의 일방 독주를 향해서 그리고 협치 부족을 향해서 재연절을 이용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될 상황에 저렇게 정치적 개토화된 그런 올림픽공원에 가가지고 그런 음모론자들하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게 저게 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부안해동한다는 게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재헌절 올림픽공원 행 물론 사실 그 전에도 가고 그 뒤에도 가긴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재헌절에 올림픽 공원 갈 수 있죠. 근데 재헌절 참석하고 그 기념식 참석하고 가면 안 되나요? 예. 한 2시간만 시간 내서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거는 당대표 정도 되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 당의 국가에서 하는 행사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석을 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는 정치인들을 저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안철수 의원은 흑화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당의 태도가 휙휙 돌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항상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친한계로 원래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서 18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장동혁 대표. 그리고 친한계의 가장 핵심 멤버였다가 갑자기 이제 가장 우파 전사가 돼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윤상현 반대쪽에 있는 게 막 서부지법 뭐 폭동 막 이렇게 막 옹호하듯이 막 예. 격려하고 막 윤석열 관저 지키러 갔다가 요즘은 전륜의 선두주자로 막 이렇게 있으니까 1년만 지나면 다 있는구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예. 거니까 안철수 의원이 변하는 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이 당에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당이 강경 보수화되니까 이쪽으로 좀 더 간 것 같은데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새로 이진수 의원 들어왔지, 뭐 김민전 의원이 있지 그래가지고 예. 여기도 포화 상태거든요. 레드오션이군요. 레드오션이에요 여기도. 구구도 레드오션이 구구도 지금 레드오션인데 분류되어서. 안철수 정도의 포지션에 예. 스탠스에 눈을 줄까? 하려면은 완전 그러면 장동혁보다 더 나가든지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다. 항상 죄송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항상 애매하다. 예. 그래서 애매해서 오히려 주목을 좀 못 받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감정상으로 좀 굉장히 지금 빈정이 상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다들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예. 정확히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증언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 측 그 친한계들과 싸울 때를 모습을 보면 좀 양비론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비론이 맞긴 맞는데 올곡에 간 건 제가 볼 때 그 감정상 불편함이 조금 더 나간 거죠. 저는 그러면서 그 올공에 재헌절날 참석한 거 안철수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고 예. 그 전에 증언 문제 가지고 친한계 스피커랑 싸웠던 건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좀 그 욕먹을 만한 그런 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김규식 교수님이 계신 곳이 블루오션인데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파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없어요. 예, 징계의 파도가 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다가 사흘 만에 그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뭐 이런 당규가 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혹시 최고위원장을 그만두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왜 접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도당위원장을 하면 무슨 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다 한들 그게 언론의 한 줄에 실리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니면 지방선거도 끝난 마당에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이라는 무슨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었던 거죠 애초에. 원래는 예. 최고위원 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당원 당규는 잘 모르지만은 전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뭐 김은혜 의원이 아마 지금 도당위원장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김은혜 의원하고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슬그머니 접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분이 부쩍 요즘에 그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그런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데 원래 출신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남양주 시장에 예. 그 이전에 뭐 당직도 오래 했었고 그러나 남양주 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갈등도 빚고 그때 이제 개국 전비를 누가 먼저 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까지 갔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서 강경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런 보편적 견해를 대표하는 분들인가에는 좀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좀 바꾼 포맷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저는 되게 좋았는데 조팀 기자 5초요. 네. 어땠어요? 알찼습니다. 네, 풍성했습니다. 네. 5초에 딱 맞는 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